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제 6개 주요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상원에 나가서 동일한 의견을 말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가 2016년도 미국 선거에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했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2018년 선거에서도, 그러니까 금년 선거에서도 이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상원정보위원회가 DNI, CIA, FBI 등 주요 정보기관의 장들을 불러서 국가 안보에 대한 연례 평가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선거 개입 문제였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2018년도 중간선거가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연방이나 주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고, 또 러시아의 선거 영향력 행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안보의 수장인 대통령은 왜 아직도 자신이 임명한 정보수장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설은 날조다, 그리고 위치 헌트다, 마녀 사냥이다, 이런 의견을 줄곧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6개 정보기관 수장들이 상원에 보고한 러시아 관련 정보 평가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외부의 해킹이나 공격에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댄 코츠가 어제 한 말입니다. 러시아가 2018년도 선거를 목표로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의 상원의원인 마이크 워너가 정보기관의 2017년도 정보평가서, 즉 러시아가 2016년도 선거에 영향력 행사를 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선거 시스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의 평가보고서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6개 정보기관장이 모두 입을 모아서 yes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직접 선거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든가 기타 선전수를 이용해서 미국의 사회적인 분열 또는 정치적인 분열을 악화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후보의 나쁜 정보를 퍼뜨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DNI 국장이 한 말은 러시아가 과거에 자신들의 한 노력이 성공적이었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018년도 미국 중간선거에 다시 개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CIA는 이미 다음 선거에 침투하려는 러시아의 활동과 의도를, 액티비티와 인텐션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작전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 본부라든가 힐러리 클린턴 주변에 컴퓨터를 해킹한다든가, 그래서 공개하면 곤란한 내부 정보를 흘린다든가, 또 여러 가지 역정보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흘린다든가, 이것은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간접적인 침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직접 침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먼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해커가 미국 내에 있는 21개 주의 보팅 시스템에 직접 침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선거 보완을 위해서 이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우선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게 투표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온라인 그 보안 장치 등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가 31개 주 그리고 31개 로컬 정부의 인터넷 접속 시스템에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보안 장비를 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들이 자신의 투표인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 또 투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각 주의 Secretary of States들이 모임, 그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부 주에서는 컴퓨터와 종이 투표용지를 병행하는 장비로 교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라든가 펜실베니아 등은 종이 투표용지를 병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전국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주들이 종이 투표 병행 제도를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새 장비로 교체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타국에 대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미국뿐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이미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고, 또 선거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실은 러시아뿐이 아닙니다. 개인 해커들도 있고, 그리고 테러리스트 국가들도 있고, 로그 네이션들도 있고, 모두 흥미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신이 임명한 정보수장들이 그렇다는데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굳고 부인을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반응이 있는데, 자신의 대통령 당선이 러시아의 조력에 의한 것, 어떤 형태든지 도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최대 인파였었다. 또 지난번 국정보고서에서도 최대의 박수를 받았다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니었죠. 이런 것과 비슷한 심리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는 2017년도 폴란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석상에서 러시아의 해킹 선거 개입은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 때 에이펙 회의였습니다. 그때 푸틴이 자신에게 I didn't do that 이라고 말을 했는데 I really believe that 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로드 아일랜드 출신인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이 지금 정보기관들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크리스 레이 FBI 국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정보기관과의 상이한 의견은 이란 핵협정 문제라든가 파리 환경협정 문제 등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2월 14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FBI가 전처 폭행 스캔들로 사표를 제출한 백악관 참모 로포터와 관련한 백악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백악관은 포터의 신원 조회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전처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주 사표를 제출하기 직전에야 처음으로 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레일 FBI 국장은 어제 연방 상원 증언을 통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터의 전처 폭행 사실을 백악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국가안보국 NSA 본부 인근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일어나 3명이 부상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는 땅바닥에 누운 채 수갑을 찬 한 남성을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담은 화면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앞유리창에 총탄 자국이 있는 검정색 SUV가 NSA를 둘러싼 콘크리트 방벽을 들이받은 듯한 모습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어제 다카 관련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트럼프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종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 정책을 결정한 이유가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 위법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결정은 6월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적어도 6월까지는 다카 프로그램이 살아남게 된 셈입니다. 러시아가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밝혔습니다. 댄코츠 국가정보국장 등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어제 연방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 선거 개입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2016년 대선에 이어 2018년 중간선거에도 러시아가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코츠 정보국장은 러시아가 선동, 소셜미디어, 위장인물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어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에게 자신의 돈으로 13만 달러를 건네줬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기업인 트럼프 오르게니제이션의 고문 변호사로 10년 넘게 일해온 코어는 자신이 지난 16년 스토미 데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스테파니 클리포트에게 13만 달러를 건넸으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의 코맨더 폴 바우어가 어제 도주하던 범죄 용의자의 총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그는 어제 오후 다운타운 탐슨 센터 부근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던 용의자를 체포하려다가 그의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그는 강도 제목으로 16년형을 받았던 전과자입니다. 커맨더 폴 바우어는 31년간 시카고 경찰국에서 일해왔습니다. 마이클 매디건 하원 의장이 그의 보좌관의 성추행 처리 문제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여성은 어제 자신이 지난 11월에 매디건 보좌관의 성추행 사실을 이미 보고했는데도 그의 파면 결정에 4개월이 소요됐다고 지적하면서 매디건의 늑장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이 일제히 매디건의 늑장 처리를 비난했고 일각에서는 그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스노보드에서 미국이 4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쇼 와이스는 어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7.75점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금 4개, 은 1개, 동 2개로 종합순위 3위, 한국은 금 1개, 동 1개로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흐린 날씨 보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약한 비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7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5도. 금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28도, 밤 최저 4도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 최고 35도, 밤 최저 19도입니다.